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시고 왔나요? 추석 때 이번에 연휴가 길어가지고 그냥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보니까는 목요일 금요일까지 휴가를 내가지고 일주일을 쭉 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집에서도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또는 가족분들도 그렇게 휴가를 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쉬셨으니까 또 저희는 계획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할 거예요, 여러분. 미세먼지. 그런데 제가 조금 느끼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19가 되고 나서 미세먼지가 조금 줄어든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저희가 힘든 생활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한 2년 전, 3년 전, 4년 전 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또는 이제 학교에서 생활을 할 때도 보면은 미세먼지가 되게 많아가지고 높아가지고 농도가 그때 마스크를 쓴 적도 있었어요. 제가 마스크를 쓴 적도 있었고 학생분들도 미세먼지 때문에 코로나라는 게 아예 없었을 때도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기관지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그런 일들이 간간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활이 조금 억압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인간 활동이 조금 줄어들면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줄어든 그런 걸 제가 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오늘은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미세먼지 개념, 오염 현황, 미세먼지가 어떤 피해를 주는지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간단한 동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응 요령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 미세먼지 안심 도우미 김혜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하늘은 서울의 하늘인데요. 안개가 낀 듯한 이 뿌연 하늘, 요즘 자주 보시죠? 이 뿌연 대기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숨쉬기가 답답하시죠? 일상 속에서 건강까지 위협하는 미세먼지, 그에 맞는 올바른 대비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하늘을 뒤덮고 있는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외부에서 날아오거나 국내의 자동차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합니다.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혹은 30분의 1 크기의 미세한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이렇게 작은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기관지를 거쳐서 폐에 흡착된 미세먼지는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기관지염, 천식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특히 직경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정도로 인체에 유해하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을 수 없겠죠? 미세먼지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사실 크게 신경은 안 쓰죠. 애기 때문에 신경을 쓰긴 해야 하는데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어떤 날 조심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미세먼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고 조심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환경부는 2014년부터 미세먼지 예보를 시행했습니다.
미세먼지 예보에는 총 4단계 등급이 있습니다. 대기 상태가 깨끗한 1단계 좋음 등급부터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등급으로 나눠져 있죠. 환경부는 각 등급에 맞게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등급일 때는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쁨 이상 단계에서는 장시간 무리한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받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평소 일기예보에서 알려주는 미세먼지 예보에 대해 잘 알고 계셨군요. 하지만 일기예보는 놓치기 쉽죠? 걱정하지 마세요. 인터넷 에어코리아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우리 동네 대기질 앱을 다운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내일의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SMS 문자 서비스와 콜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2015년부터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24시간 평균 12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면 주의보를, 2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면 경보를 발령하는데요. 주의보나 경보 단계가 발령되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기질 상황을 알려주고 오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도 전파합니다. 또한 차량 부재 운행, 도로 물청소 등을 실시해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외출 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시고 미세먼지 등급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에서는 황사 마스크와 같이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시고 외출 후에는 얼굴과 손을 씻고 피부에 남아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도록 하십시오. 또 체내에 들어온 미세먼지를 배출하기 위해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활 속 건강수칙 잘 들으셨죠? 일상 속에서 대응 요령을 익히고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정부에서는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의 사업장과 자동차 등의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자전거 이용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수칙을 함께 실천해 나간다면 점차 우리의 맑고 푸른 하늘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해 다들 잘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의 참여와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 땅의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의 위험, 보이는 노력으로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티끌없이 행복하게. 지금까지 미세먼지 안심도우미 김혜선이었습니다. 자, 이제 국가에서 이제 만든 내용들인데 아주 대략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할 수 있는 내용들로 꾸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질에 대해서 우리가 미세먼지 정보는 어디서 얻는다 그랬죠? 에어코리아라는 곳이고 우리 동네 대기질 어플 잠시만요. 이게 우리 동네 대기질. 우리 동네 대기질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하면은 그 지역을 넣으면은 저희가 국가에서 환경부나 이제 기상청에서 대기 측정망이라고 있습니다. 측정망. 측정망이라는 것은 일정 지역마다 그 간격을 두고 미세먼지, 그리고 풍향, 풍속, 기온, 온도, 습도 모든 것들을 측정을 하는 측정소가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운영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의 자료들을 가장 인접한 우리 동네와 인접한 곳에 자료를 받아다가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 미세먼지에 대해서 뉴스에서도 좀 크게 다룬 그 시기가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거의 국민의 99% 정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 KF94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더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지금 최근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환경에 우리 보건과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니까 한번 이번 시간을 비로소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먼지.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 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런 기본적인 정의들은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퀴즈 볼 때 내용들 갖다가 이거를 쓸 수 있는 내용들을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오픈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감춰서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꼭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개념만 알고 계세요. 자, 먼지가 가장 윗단계예요. 가장 큰 카테고리입니다.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총먼지, TSP라 그랬죠. 총먼지라 그러고 입자 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로 구분한다. 이 미세먼지는 두 가지가 있죠. PM10, PM2.5. PM10은 지름이 10마이크로보다 작은 미세먼지. 머리카락보다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로 작다. 그리고 초미세먼지. 그냥 우리가 미세먼지 하면은 PM10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 하면은 초미세먼지, 그냥 미세먼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요. 초자를 붙입니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미세먼지. 사람 머리카락보다 20에서 30분의 1 정도로 매우 작다. 그리고 2013년에 IARC에서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바람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을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1군 발암물질로 지정. 이거 좀 뒤에 나오지만 한번 볼게요. IARC에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줘요, 여러분. IARC라는 것은 국제암연구소입니다. 많은 화합물질들을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1군부터 4군까지 그룹 1, 2A, 2B, 3, 4로 나눠요. 그룹 1은 제일 높은 거거든요. 인간에게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확인. 이걸로 암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성면, 벤젠, 미세먼지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이런 오염물질들. 그리고 인간에게 발암성이 높은 거, DDT. 무기납 화합물. 납이죠, 납.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는데 1군에 있다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인간에게 치명적인 거. 그리고 확인이 된 겁니다. 확인이 된 거. 많이 노출되면은 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주의해야 되고 미세먼지가 많이 있는 날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나왔죠? 사람 머리카락을 가지고, 이게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비교한 겁니다. 이건 모래알갱이, 그리고 PM10, 파란 거, 빨간 거, PM2.5. PM10은 5분의 1에서 7분의 1이라 그랬고요. PM2.5는 20분의 1에서 30분의 1이라 그랬죠. 머리카락이랑 비교했을 때. 눈에 그냥 안 보인다고 봐야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눈에, 먼지가 많아서 눈에 보이니까 피해 다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자 보자. 그 사이즈가 나와서 한번 보는 건데요. 마스크 있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지금은 여러분 거의 다 마스크 쓰죠. KF94 저도 대부분 다 KF94 마스크 씁니다. 우리가 보면은 KF80, KF94, KF99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우리가 시중에서 인터넷으로 그냥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KF94를 많이 사용을 하죠. 이 80, 94, 99는 뭘까요, 여러분? 이게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분진 포집 효율이라고 합니다. 분진 포집 효율. 다시 말하면은 뭐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라고도 같은 뭐 의미로도 사용을 해요. 이게 80%, 94%, 99%라는 거예요. 분진 포집 효율이. 제거율이 80%, 94, 99%다. 그래서 앞에 숫자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촘촘함이 달라요. 촘촘함이 다르고 제거할 수 있는 평균의 입자 크기가 있습니다. 0.6 마이크로미터, 0.4 마이크로미터, 0.4 마이크로미터. 자, 0.6, 0.4, 0.4. KF94랑 9가 조금 더 작은 먼지까지 제거가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누설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공기를 마셨다가 뱉었다가 마셨다가 뱉었다가 하죠. 근데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촘촘한 걸로 하면은 이렇게 어디 뭐 좀 숨이 차지 않나요? 막 좀 빨리 걷거나 빨리 뛰거나 하면은 숨이 차고 막 그러죠. 이게 공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마스크와 얼굴 사이로 공기가 왔다 갔다 새는 비율 때문에 그래요. 누설율이라 그럽니다. 누설율. 누설율. 누설율이 뭐 25% 이하, 11% 이하, 이렇게 5% 이하라고 그래요. 누설율. 누설율이라는 거는 마스크와 얼굴 사이로 공기가 새는 비율입니다. 공기가 새는 비율. 공기가 새는 비율이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공기가 잘 안 새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외부와 훨씬 더 완벽하게 차단이 된다는 거죠. 좀 지난 얘기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해서 지금 막 1000명, 2000명이 되잖아요. 근데 한 1년 전만 해도 뭐 200명, 300명 이랬죠. 근데 그때 스타벅스에서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좀 큰 대형 스타벅스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은 한 명도 안 됐죠. 왜냐면 마스크 KF94를 다 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바이러스라는 게 이 입자보다도 훨씬 작아요. 바이러스가 더 작지만 바이러스가 아마 0.02, 0.0 몇일 겁니다. 사이즈로 따지면 훨씬 작지요. 따지면 KF94는 99를 쓴다 그래도 100% 차단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차단 효과가 매우 높다. 매우 높은 거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어디 사람들 많은 데 다닐 때는 KF94 이상을 꼭 사용을 해주세요. 자, 참고로 이제 마스크에 대해서 간단히 봤습니다. 숫자가 의미하는 거, 그리고 누설율이 어떻게 되는 거, 비율, 공기 새는 비율. 자, 관련된 내용이랑 간단하게 봤어요. 자, 이제 미세먼지 성분들인데 요거 다음 동영상 이어가겠습니다.